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선생의 글쓰기 편의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주제는 간결한 글쓰기입니다. 문장의 길이는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길면 독자의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읽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하인츠 골트만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와 문장의 이해도 사이에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최대 1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 22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아직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22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수가 적을수록 독자는 문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간결하고 단순한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간결한 글은 단시간 내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단순성과 명확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달력과 이해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군더더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글의 예술성이 향상됩니다. 글쓰기에서는 짧은 것이 긴 것을 이기고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간결하고 단순한 글이 아니라 길고 복잡한 글을 쓰는 걸까요? 글을 간결하게 쓰는 것이 길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길고 복잡한 글을 짧고 단순한 글로 다듬기 위해서는 정보와 논리를 압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만 담아야 합니다. 둘째, 문장을 하나씩 짧게 잘라야 합니다. 셋째, 짧은 문장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문장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간결함에 대해 글쓰기의 대가들은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레프로방샬 제16의 편지에서 나는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할 말을 10문장 안에 끝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필가인 E.B. 화이트는 그의 저서 The Elements of Style에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능동태 이용하기, 형용사 사용 자제하기, 불필요한 단어 생략하기에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B. 화이트는 가능한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태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능동태 문장을 구사할 때 힘있는 어조와 생기 있는 분위기를 전할 수 있으며 글의 전달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동태 문장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문장은 덜 직접적이고 강도가 약하며 간결성과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E.B. 화이트는 가능한 한 형용사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많아지면 설득력이 약화되고 내용이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문학 문장에서 형용사는 하나의 기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 문장에서 형용사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셋째, 그는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하라고 조언합니다. 글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존재 이유를 갖도록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문장 안에 불필요한 단어가 없고 단락 내에 불필요한 문장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의 생명은 간결성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사학자인 퀴틸리아누스는 변론가의 교육에서 간결함이란 말해야 할 것을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간결한 글쓰기를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선생의 글쓰기 편의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